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 64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그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넘었다는 어떤 분의 네, 유튜브에서는 2만 명이 넘었고 유튜브에 어떤 분의 댓글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야, 우리보다 더 이런 걸 잘 보시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팟빵에도 저희가 5,500명이 넘었어요. 네.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제 그렇게 많이 늘어난 데에는 이 기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들어온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네.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너무 우리 광고를 많이 해주셔서 민원전이 도대체 어딘데 이래? 그러고 들어오신 것 같지 않나? 뭐 거의 좌파의 성지가 됐다. 네, 뭐 그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정말 기대에 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바, 정말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그런 단체로. 사실 정말 우린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네. 참 너무 좌우를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네. 우파라고 말하는데 우가 아닌 사람들이고 그렇죠. 좌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좌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과연 좌일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일단은 어제 보셨습니까? 근무 시간에 하고 있었는데 다들 보셨습니까? 어떤 걸? 조국 후보자 네. 청문회? 뭐 청문회는 아니죠. 국민 청문회, 기자간담회죠. 기자간담회. 대국민 기자간담회인데 저는 뭐 딱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8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걸 그걸 또 어떻게?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틀어놓고 있었는데 잠깐 뭐 딴 일 제가 원래 일을 하면 이게 귀가 막히거든요. 제 습관이 우리 애들이 맨날 엄마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는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말해도 안 들리는데 잠깐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이렇게 계속 꽂아놓고 듣고 있는데 하는데 뭐야? 왜 똑같은 걸 또 물어보지? 왜 똑같은 걸 또 물어보지?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조국 후보자가 대답을 했어. 거의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이러는 거야. 짜증나게. 그리고 자꾸 읽어 자기가 갖고 온 걸. 그래서 네티즌들이 야 나도 대답하겠다 이제 이 정도면. 왜냐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대답하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고장난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시간이나 했지만 8시간 넘게 했지만 10시간 넘게 했어요? 10시간이에요? 네. 10시간 넘게 10시간 동안 했지만은 사실상 요약하면 2시간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워낙 장시간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군데에서 생중계를 했잖아요. 뭐 방송사들도 하고 그 유튜브에서도 하고 다른 기자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 화면에 잡힌 어떤 기자분이 하품을 크게 하면서 주무셨어요.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신문 일면에 보니까 일방적인 해명이었다. 없었다 몰랐다. 언론들의 반응. 경향신문 그렇고 뭐 특히 지금 조선일보 한밤까지 50차례 나는 몰랐다. 중앙일보 조국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한겨레 조국 개혁 주창했지만 불철저. 딸 펀드 등 의혹은 부인. 국민일보 조국 일방적인 해명 셀프 면죄부 간담회. 서울신문 직접 해명 조국 임명 수순. 야 법치 유린 이렇게 했고 세계일보 조국 해명 해견 청 임명 강행 수순. 한국일보 초유의 기자청문회 그래도 의혹은 남았다. 동아일보 조국 가족 사모펀드 백지 신탁 거부죄 정황. 뭐 이런 식으로 상당 신문이 뭐 일방적인 해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썩지 않죠? 일면에 그렇게 제목을 했고 이런 게 그럼 해명이 일방적 해명이지 쌍방적 해명인가? 아니 그렇죠. 해명하라 그래서 해명했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또 검증하든가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게 핵심입니다. 기자들이 10시간 동안 질문했는데 핵심적인 질문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증거를 못 찾아냈다는 실제로 거예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장시간 기자간담회를 했고 그동안 굉장히 수많은 언론이 수많은 보도로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을 보도를 했는데 정작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렇다 할 한 방이 없었다. 조국 관련 전혀. 의혹들을 입증하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제 조국
후보자의 해명도 해명이지만은 그동안 여러 의혹을 쏟아내면서 후보자 측과 이제 논쟁을 벌여왔던 기자들이 어느 만큼 근거를 가지고 오느냐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사실 지금 뭐 신문들 반응은 그동안 의혹을 쏟아내던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았다 또는 일방적 해명이다 이렇게 보도를 내고 있지만 네. 여러 시민들의 반응이나 또 미디어 비평지에서 보면은 그랬던 신문들이 딱히 새로운 것이나 확실한 근거를 들고 오진 못했다. 뭐 결정적 한방 네. 이런 건 없죠. 지금 미디어 비평지에 보면은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진짜 국회의원들이 더 잘하는 건가? 왜 이렇게 질문을 못하나 이런 생각. 난 그동안 국회의원만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맨날 화만 내고 뭐 이렇게 잘 못했잖아요. 그쵸. 국회의원들이. 발언 끊고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그런데 뭐, 국회의원 못지않은 기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말을 잘한다고는 볼 수 없더라고요. 기자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분명히 조금 전에 한 답변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데스크였으면 너 혼나 그렇게 했을 네. 거야 전화해서. 지금 우리 회사 이름 걸고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떡해. 좀 전에 들은 거를 최소한 그건 지워야지. 그리고 한꺼번에 질문 막 한 6개씩 한꺼번에 막 쏟아내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해서 방금 전에 나왔는데 또 그러고 이러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어제 우리 언론인들의 모습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죠.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약간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고 황당하다 싶을 정도였고 그래서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방금 조국 후보자가 한 대답을 못 들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 질문을 가져왔으니까 난 꼭 해야 돼. 아니면 회사에서 시켰어 이런 기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청력이 있으면 저 정도로 못 들을 수는 없다. 예,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향후 살펴봐야 되고 또 이게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청문회를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기자간담회 가지고 또 뭐라 그러잖아요. 예, 뭐 국회를 무시했다느니. 뭐 초유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이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후보자는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를 자기들이 안 해놓고 그래서 내가 해명하겠다 그런 기자들과 직접 대화하겠다 해서 했더니 또 국회를 무시했대.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어떻게 해서든 불법으로 몰아가고 낭만시키려는 의도를. 근데 또 그런 걸 또 기사로 써줘요 또. 예. 참.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자신들도 뭐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그래서 JTBC 보도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웃겼어. 기자들이 질문을 해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기자회견이라는 게 기자가 물어봐야지 어떻게 계속 물어보지 않는 걸 계속 그쵸. 답하겠냐고. 예. 근데 과연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 못하죠. 그렇게 기자들이 가겠어요? 뭐 가긴 가겠죠. 네. 갔는데 질문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궁금한 건 자유한국당한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조국 후보자한테 조국 궁금한 후보자한테 거지. 궁금한 건데. 아무튼 약간 오버하셨던 것 뭐 같아요. 어떻게 할런지 뭐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 되게 뭐라고 해야 새로웠다고 해야 되나? 예.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예. 약간 옛날에 네. 검사와의 대화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아. 약간 저는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 보고 어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본인들이 대화를 나눠놓고 일방적 해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그치.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어디 정치 후보자들이 그 공직 후보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기자들 그것도 모든 매체 되도록이면 모든 매체 징계 받아서 국회 못 들어오는 언론 네. 빼고 빼고. 모든 매체 다 들어와서 자기 의혹에 대해서 마음껏 물어봐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동안 정치인들이. 그리고 황당한 질문도 네? 되게 많았잖아요. 예, 심지어는 이분은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 청와대 사람이었잖아요. 그동안 이런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정부에서 그동안의 우리 정치 문화가 정치인들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기자들한테 질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 표명하고 많은 것이 그치. 관례고 그동안의 관습이었죠. 질문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예. 문제였는데. 네. 박근혜 정부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언론 환경 좋아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간에 그런 뭐라 그러지 받아주면 더 한다고 아주 끝도 없이 어제 아무튼 좀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뭐 모르겠어요. 전적으로 뭐 이것도 또 편파적이라고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말 기자가 졌다라고 왜냐하면 그동안 기자들이 그렇게 막 수많은 보도를 쏟아내면서 뭐 60만 네, 건이 넘었다는 의혹을 얘기도 그렇게 있잖아요. 했지만 어제 그 말한 것처럼 한 방이 없었고 조국 후보자의 분명한 의혹 이건 정말 조국이 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좀 진짜 뭐라 그럴까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 그만할 생각이 없는 게 조국이 의혹을 하나도 해명하지 못했다 일방적이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소리 하면서 아직도 나의 의혹은 살아있다 계속 이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보도해야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시민들이 신뢰를 얻느냐 그 언론들이. 그렇죠. 아니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으니까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고 뭐 일방적인 해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보도가 슬슬이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사실 모든 보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거 어제 한밤중에 조국 딸 뭐 오피스텔에 가서 문 두드렸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조국 후보자가. 아 진짜 그렇게까지 취재를 하나? 그렇게 하죠. 이거는 비단 조국 후보자만 피해자가 아니라 네. 그동안 그런 식의 과잉 취재 그리고 사생활 침해나 다름없는 취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야참 그거 들으면서 진짜 야 이거 진짜 특히 집에 찾아가는 거는 뭐 일상다반사죠. 이렇게 화제가 되는 딸 인물에 집에 대해서. 밤에 찾아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참 하여튼. 그 QM3는 어떻게 하셨대? TV조선은? 예, 아무튼.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검증을 위해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언론의 상황은 그 어떤 건덕지도 일단은 가져오고 보겠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거의 무의미한 공세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과 네. 언론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네. 괴리가 굉장히 크다. 네. 그 생각.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들이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또는 검증하기 위해서 냈던 보도들이 어느 정도는 그 네거티브한 효과를 냈어요. 지금 여론조사 많이 결과가 나왔는데 임명 반대가 훨씬 많더라고요.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론조사 해봐도. 네, 근데 앞으로 또 이제 청와대의 선택을 또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어제 논평을 하나 냈거든요. 조선일보 관련된 논평이에요. 요거 또 자유한국당이 또 왜 조선일보만 갖고 그러냐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전에 저희가 하나 홍보할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큰 사람이 되려면 민원연 회원이 돼야 됩니다. 예, 어제 최기영 과학기술 정확하게 뭐죠? 과기정통부 장관인가요? 네, 예. 네. 후보자. 후보자 청문회에서 아주 볼썽사나운 장면인데요, 사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엄청난 R&D 예산이 있고 할 가기부 장관으로 이게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박성중 의원이 최기영 후보자 부인의 기부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한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부 경력을 문제 삼았다면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기부를 했다고 이제 박 의원이 밝힌 것이 어디냐면 민족문제연구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런 곳들인데, 예. 그러니까 박 의원은 이런 좌파 단체들한테 편향된 기부를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을 포함해서 뭐 뉴스타파, 뭐 참여연대 등등 이런 후원하셨더라고요. 시민단체 후원을 실제로 많이 하셨어요. 민원연회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매달 5만 원의 고액 회원이셨는데, 예,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아무튼 뭐 다 나왔어요. 근데 어제 청문회 보시면 얼마나 하는지 다 나왔잖아요. 이미 다 나와 있어서. 그래서 최기영 후보자가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나는 몰랐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은 지지하는 시민단체 후원한 것이니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한다. 나는 몰랐다. 후보자 그렇게 대답하니까 박성중 의원이 이 말을 입에 담기도 진짜 창피한. 아내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부처를 운영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수준이 좀 늘 말하지만 진짜 수준이 좀 그래요. 이건 진짜 진짜 좀. 근데 끝까지 자기 말을 학제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자기 취지는 가족끼리 잘 서로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 머릿속에는 아내는 관리의 대상인 게 맞는 거예요. 그분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아무튼 뭐 세상은 요즘 어쨌든 민주언론시민연합에 후원하고 있다는 것이 또 만방에 알려졌는데. 굉장히.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약간 이 공직 후보자 검증에 예. 필수 요건이 된 거죠. 그렇죠. 후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아니죠. 나오는구만. 시민들 입장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장관이 되려면 그렇죠. 진짜 못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예. 시민들 많은 시민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싫어하면은 인사검증 완료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민주언론 시민연합 후원한 가지고 뭐라 하니까 후원하면 좋은 거예요. 네. 검증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티에노님께서 나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랬나 댓글로? 훨씬 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인들. 네, 앞으로 공직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 우리 그렇죠. 회원님들, 회비 인상을 네.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주변에 큰일 하고 싶으신 분들 농담입니다, 농담. 예. 꼭 민원연 회원 되셔가지고 나중에 청문회 딱 밝혀지면 예. 야 내가 이만큼 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전 장관들 누구 다 후원했다. 네.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되는 참, 겁니다. 네. 예, 저는 참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 후원을 10,000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쌓이면 또 커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큰 액수로 얘기하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는 1년에 몇만 원 이렇게 몇십만 원 이렇게 몇백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1년에 12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오래 하시면 됩니다. 오래. 할까요 이제?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실 요거 미디어 탈국기 주제도 지금 오보 정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미디어 스크랩으로 하나만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임수경 전 의원 관련해서 또 오보가 있었잖아요. 이게 아주 근데 오래된 오보입니다. 네, 이걸 정정을 했나 봐요. 조선일보가. 그죠. 조선일보가. 정정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어제자로 그러니까 9월 2일자로 정정보도문을 하나 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본사는 2012년 6월 6일 조선일보 1면에 임수경 내 방북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신청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실었고 그중 그는 임수경 전 의원을 의미합니다. 그는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수경 씨가 1989년 6월 방북하여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 학생 축전 행사장에서 김일성을 만난 적은 있지만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언제는 확인해서 썼어? 참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다만 정정을 안 했을 뿐입니다. 너무 웃긴다 예. 이 사람들. 아니 아버지라 부른 사실이 없으므로도 아니고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짜 끝까지 진짜. 아트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되지 않았는데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지 아니, 않을 뿐이죠. 이거 기사는 확인. 아니 이게 정정 정정을- 보도문이라고 볼 수 있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짜 너무 야비하다. 사실이 아니므로라고 해야지. 자 이것도 조선일보가 기꺼이 스스로 실은 것은 아닙니다. 네. 7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임수경 전 의원이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 네. 그래서 7년간 이게 이제 3심까지 갔고 이제 대법원이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해라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런 정정 보도를 한 것입니다. 야, 그러면 이 임수경 전 의원은 이 7년 동안은 계속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임수경 전 의원이 실제로 화가 많이 나셨죠.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정정 보도를 보고 화가 났던 것도 사실이다. 정정 보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7년이 지나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참 또 정정을 결국 대법원 가서 판결이 나서 한 거잖아요. 예, 원래는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죠? 예. 그걸 소송 끝까지 갔다는 거죠. 네. 조선일보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가 잘 안 나오죠.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시민분들 또는 노동자들이 이 법정 투쟁으로 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정정 보도를 포기하죠. 예. 그 길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엄청 기력이 빨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조선일보가 보통 허위 사실이 자기네들 보도가 허위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이 돼도 정정 보도를 안 하고 은근슬쩍 어떻게 넘어가냐 이걸 잘 보여주는 사안이 하나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네. 저는 정정 보도 안 한 거 가장 큰 게 현성월 사형.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아직도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것도 누군가 소송해서 대법원 가지 않는 이상. 현성월이 소송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매체들이 북한 관련해서 너무 보도를 막 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보면 북한에서 소송 못하니까. 소송을 할 리가 없으니까. 야, 통일돼서 소송하기 시작하면 그거 예. 망하겠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럼 몇 년 이내의 것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공소시효가 하겠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소송할 거 엄청 많을 거예요. 만약 내국인이었으면. 네. 아니 그거 생각이 또 웃기다. 네, 왜냐면 얼굴 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머리. 네, 머리 모양, 생김새, 뭐 바지에 흙이 묻었네 안 묻었냐, 진짜 별의별 보도가 다 있습니다. 입냄새 뭐 이런 것도. 예, 있고. 입냄새 보도도 있었죠. 야, 참.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그런 소식이에요. 조선일보가 명백히 틀렸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정정보도 안 하고 은근슬쩍 자기네 책임을 은폐하면서 넘어가느냐. 8월 30일에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거리로 나온 친여 400여 명, 친일파로부터 조국 후보자 수호, 따옴표. 이게 뭐냐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라는 신생단체가 알고 보니 일본 아베 총리의 만행에 저항하고 있는 아베 규탄 시민행동의 구성원과 거의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가 네. 아베 규탄 시민행동과 사실 똑같은 단체다라는 내용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보도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일단 이 보도의 의도를 말씀드리자면은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는 친북 단체고, 왜냐하면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친북 단체니까. 그리고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일본을 규탄한다 그러지만 사실 친여 단체다.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다. 왜냐하면 둘이 구성원이 똑같으니까. 뭐 이런 아니, 프레임이에요. 아베 예. 규탄을 하는데 친북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그건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일보가 이런 암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8월 31일에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시민 400여 명이 나와서 친일파로부터 조국 후보자를 수호해야 한다고 외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아베 규탄 시민행동 구성원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찰이 반일 집회를 열었던 아베 규탄 시민행동과 구성원이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친북단체가 주축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과 구성원이 거의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친북단체가 주축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과 조국 후보자 지지단체와 구성원이 같다고 말했고 조선일보가 이걸 인용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이루어진 민중당과 네. 김정은 서울맞이 환영 행사를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그리고 민노총이 아베 규탄 시민행동의 구성단체다라고 보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논리 구조로 보면 조국 후보자 지지단체와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구성원이 같은데 그 아베 규탄 시민행동 구성원은 친북단체다. 민중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주노총이다. 그러니까 아베 규탄 시민행동과 구성원이 일치하는 조국 후보자 지지단체는 친북 성향 아니겠니? 뭐 이런 암시를 주는 것이죠. 반대로 아베 규탄 시민행동도 사실은 아베를 규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봐라, 저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친여 성향. 친여 성향의 편파적인 단체다. 뭐 이런 양쪽 모두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네. 프레임의 보도죠. 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되게 산만하네 그죠? 아무튼 굉장히 이상한 보도예요. 이상한 보도. 왜냐면은 아니 근데 경찰이 자기가 보기에 그래저래 해서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네 이렇게 봤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확인했어야죠. 아니 그리고 경찰이 한 말이 그게 과연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근거냐고. 그러게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 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예.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기사 자체로도 잘못된 보도예요. 경찰이 몇명 비슷해요. 친북단체들 같아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이렇게 기사를 쓸 만큼 이유가 되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찰이 그렇게 말해서 보도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실제로 가입단체, 참여단체가 중복되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서 친북단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 3개 단체만 언급을 했는데 참여단체라면서. 근데 실제로 아베 규탄 시민행동의 참여단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680개예요. 680개 중에 자기네 프레임에 딱 맞는 것만 골라서. 그것도 이제 조선일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실제로 친북단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3개만 콕 집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는 전형적인 낙인 찍기 보도죠. 아니 친북 단체란 말도 사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친북이 뭐가 뭐 어때? 친북인데?
신북이 뭔데 그리고 얘. 뭔지 아무튼. 몰라. 걔네들도 아마 그 네. 정의가 없을걸요 아마. 아무튼 기사 자체로 봐도 이렇게 이상하고 부실한 보도인데 아베규탄 시민운동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 사법 적폐청산 범시민연대랑 네. 조선일보가 말하는 민중당, 민주노총,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은 확인해 보니 사법 적폐청산 범시민연대에 가입을 안 했다. 중복 단체도 아닌데 왜 거기다 중복 단체인 것으로 뭐지? 기사를 써놨느냐. 조선일보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 기사 썼다는 그냥 얘기죠. 써제낀 거네. 예. 그래서 이제 아베규탄 시민행동에서 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목소리에 종북 또는 친여 이런 낙인을 찍으려는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다라고 이제 성명을 낸 것이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뜨끔했나 봐요. 확인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뜨끔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보도에서 참여단체가 중복된다는 그 내용 그리고 경찰이 친북단체로 이루어진 아베규탄 시민행동과 구성원이 겹친다는 그 발언 모두 다 지웠습니다. 헐. 지웠다고? 네. 삭제했어요. 그 내용들을 다. 아니 뭐 바로 잡습니다. 그런 거 안 냅니다. 이런 식으로 슬쩍 빠져나가는 것이죠. 야. 그 내용을 지운 다음에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어쨌든 간에 성명서를 냈잖아요. 조선일보가 잘못 보도했다고. 그걸 또 그냥 넘어가긴 뭐 했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정도 되면 많이 뜨끔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한 식으로 이 아베규탄 시민행동의 반론을 성명서를 보도에서 반영을 해줬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보도에서 이 입장을 넣었냐면은 조선일보가 9월 2일자 어제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베규탄 집회 주최 측의 반미 본색 미국의 당당히 노 외치자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반미 본색을 드러냈다는 기사예요. 근데 이 기사에서 느닷없이 국내 최대 반일 집회 주도 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지 시위대와의 연루 의혹에 강하게 반박했다. 갑자기 여기서 이 성명서를 인용을 해주는 것이죠. 조선일보가 우리를 조국 후보자 지지단체와 엮어 친여단체로 낙인 찍는 데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을 했다면서 그 입장문의 일부를 인용을 해줘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베규탄 시민행동은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반박한 거예요. 사실과 다르다고.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의 이 보도는 그 성명서를 인용하면서도 자기네 보도는 이런 반구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조 후보자 지지 집회는 지난 7, 8월 시민행동, 아베규탄 시민행동의 반일 집회 장소였던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 때문에 초기 일부 정보 당국자와 언론은 이번 집회도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주최한 것으로 오인했다. 자기네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는 안 하고 경찰과 일부 언론들이 둘이 같은 단체라고 오인했다. 아니 무슨 거기에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반박한 것이다. 이렇게 은근슬쩍 자기네는 아무 책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가 오인한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둘이 같은 단체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단 말이죠. 사실과 다른 걸 썼으니까. 예.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9월 3일 낮 12시 이 순간까지도 바로 잡습니다. 이런 보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은근슬쩍 다른 언론과 경찰들이 둘이 같은 데인 줄 알고 오인했대. 그래서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성명서를 냈대. 자기 그 기사를 지우면서 기억도 지워버렸나?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실관계가 틀린 거를 자기네들도 뜨끔하면서 어떤 식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뜨끔했다는 거는 기억이 난다는 건데.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기사에서 그 내용 쏙 빼서 지워놓고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해서 저희가 논평이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아베규탄 시민행동 측에 여쭤본 결과 아베규탄 시민행동을 일단 이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시고 해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자기네 책임을 회피하는 보도가 아니라 바로잡는 보도를 내겠다고 이제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조선일보로부터 입장을 들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페이크다. 네. 물론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봐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런 기사를 써놓고 또 바로잡습니다 쓴다고? 네, 그러니까 안 내겠죠. 이렇게 자기네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성명서 그 반영해서 보도 냈는데요. 네. 그런데 아베규탄 시민행동의 반미 본색 이런 전혀 엉뚱한 보도에다가 갑자기 이 성명서를 느닷없이 끼워 넣어서 보도해놓고 그 끼워 넣은 거에서도 자기네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무튼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잘못을 늘 은폐하고 전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사람이 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선택적 기억 장애가 생기잖아요. 아니 진짜로 그거 하나만 딱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선일보가 자기가 기사를 써놓고 너무 충격받은 거야. 아 내가 찍히다니 이러면서 성명서를 보면서 어떡하지?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그래 잊어버려. 그리고 뭔가를 써야 된다고 기억을 해놨는데 뭘 써야 되지?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네.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짜증나네. 쟤네 갑자기 왜 저런 성명서를 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단체가 갔다라고 생각을 그걸 찾아봤어야 되잖아. 최소한 그 세계 단체가 그거는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아니, 풀네임이 다 써 있는 그게 그 아베규탄 시민행동의 그 조직도와 다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 민원연도 아베규탄 시민행동이긴 합니다.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애초에. 아베규탄 시민행동에서 내는 그런 입장문이나 어떤 집회 이런데 저희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아무튼 너무 대충 그냥 그 사람 몇 명 이렇게 보고 똑같은 혹시 박성훈 대표만 보고 쓴 거 아닐까요? 박성훈 이 사법적 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자꾸 왔다 갔다 하네 막 이러면서 지금 도대체 그렇지 않고선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걸 써놓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저기 아베규탄 시민행동의 대변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변인이 말이 경찰 관계자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경찰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한 게 맞냐? 그러니까 친북 단체랑 똑같다. 그 말 한 게 정말 맞냐? 그랬더니 그건 맞다. 증거도 있다라고 했대. 그러니까 경찰 말만 믿고 썼다. 이거 본인은. 그러니까 그게 더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 증거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도는 맞다. 이렇게 이제 물론 맞다고 기사를 하는 건 경찰 우기는 건 말만 아니죠? 듣고 쓰는 사람은 예. 없으니까. 그게 더 창피한 건데 사실은. 완전 예. 창피한 일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힘드시겠지만은 아베규탄 시민행동에서 꼭 고소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소할 거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꼭 고소해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힘들고 오래 걸리고 보세요. 임수경 의원 보세요. 7년 걸리잖아요. 조선일보는 1심에서 저도 당연히 항소하거든요. 3심까지 무조건 언론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난한 일이 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면은 하나하나 넘어가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버릇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버리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생각나네요. 고소를 좀 해주시기.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대통령 하실 때 일본 정치인들이 자꾸 망언하니까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예.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방송은 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TV조선의 노한중 문건 관련된 그 취재윤리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보고서를 지금 다 썼는데 오늘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방송에서 이 이야기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봉호 활동가가 오랜만에 들어오더니 상당히 신이 나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하는데 원래 저는 흥분해서 하는 타입이라서 그리고 나간 다음에 또 다 죽어가는 척하고 그러는 겁니까? 다 죽어가는 척이 아니라 항상 바깥에 있을 때는 다 죽어가고 막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노멀한 상태로 있는 거고요. 방송할 때 좀 더 이렇게 업텐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하트 수도 많이 늘고 하트 수도 늘었습니까? 예. 몰랐네요. 하트 수가 우리가 지금 8,300개에 육박하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예. 감사드립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미령곰탱님께서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어젠 처음부터 참 열받더군요. 박성준, 김성태 같은 인간들의 멘트를 듣고는 민원연 회원으로서 너무나도 화가 나더군요.
아 근데 저는 기분 좋았어요, 근데. 아, 예. 그래요? 예. 이거 청문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청문회. 전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예. 나도 그 최기영 후보자님에게 일단은 배꼽 인사 어찌됐든 5만 원씩 매달려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동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 좋은 단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했다 말씀하신 것도 아주 감사드리고요. 네. 종편 저승사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한국당에서. 뭐예요? 한국당에서. 우리를 예, 민원연을 뭐 좌파다 편향적이다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뭐 뻔한 얘기라서 뭐 별로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카피라이터라고 종편 하시나? 저승사자라는 네. 제가 판넬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민원연을. 박대출 의원이. 좀 멋진데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의 진짜 사람들 잘 모르는 우리의 이 지난 8년간의 투쟁이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드디어. 종편의 특혜와 종편의 탄생부터의 부당함과 종편의 깡패 같은 영업과 그렇죠. 종편의 편향적이고 왜곡 방송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8년간 싸웠는데 드디어 우리가 인정받았다. 저승사자면은 좋네요. 우리가 말만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우리가 8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없어진 데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아유 시끄러. 티에노님 뭡니까 이거는 어제 기자 간담회 요약. 도르마무 질문하러 왔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영화 모르면 아마 이해하지 어려우실 텐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거예요.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질문하러 왔다. 네. 자, 노란색 메모지님. 오늘 국회 기자 간담회 민원연에서 어찌 보셨는지요? 저는요, 진짜 오늘 기자들의 수준이 저 정도였나 싶었어요. 라고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 텐데, 제 후배가 장난으로 올렸던데, 프로듀서 101 그 있잖아요. 네. 거기서 기레기 101 해가지고, 그 로고를 똑같이 흉내를 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뽑자고 이제 투표만 남았다. 진짜. 기레기 연원 최고 11인을 뽑아보자 우리가 한번 그런 걸 올렸던데 지금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 왔던 기자들을 이렇게 데이터화해가지고 목록화해가지고 그 기자들이 그동안 어떤 보도 썼는지 좀 이렇게 민원연이 좀 정리 좀 해달라. 아이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못하고요.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자, 반말은 우리가 듣는다님께서 2,000원을 후원해 아이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모든 활동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이 좀 줄 거라 기대했는데 왜? 무슨 이유로? 근거가 없는 소리라고 하시는데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언제나 민원연을 응원합니다. 아유 진심이 담겨집니다. 내일도 탈탈탈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에도 댓글 달렸는데요. 일단 오늘 하루님께서 흐흐 저도 그 덕분에 구독 눌렀는데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청문회 자유한국당 덕분에.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일이라니까요. 예. 어쨌든 홍보가 잘 되네요. 네. 그대 별님 조직적 매국노 친일 언론 조중동이라고 써주셨고 나눔의 삼님 나경원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저렇게 헛소리하고 거의 모모같이 언행을 해도 자꾸 뽑아주니까 저러는 겁니다. 동작구 주권자들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최병주님께서는 나경원 의원의 몰 개념 무주어 상태로 나오는 말들 가관이다 했고요. 최철우님 국가지원금은 총 규모만 클 뿐이지 실상 한 사람이 느끼기에는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죠. 아무튼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아마 자활지원금 어제 저희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TV조선 보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미스테리라고 하셨습니다. 광고로 먹고 삽니다. 광고가 많이 우리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너무 난립하고 그리고 협찬금을 엄청 많이 받아요. 난립하다 보니까 이 뭔가 기형적인 운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광고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블라블라님. 저런 뇌로 우째 판사가 되셨는지 아이러니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말꼬리 잡고 장난치는 거는 잘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미르바나 미르바나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자한당과 밤이당이 욕하는 건 잘하고 좋은 거라는 증거임이라고. 예. 강간혜님께서는 민원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성님 구독자 2만 축하합니다. 구독자 수 10만 대군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출연하면 홍보 좀 하셔요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도 사실 저희가 진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저희 진짜 아무 기대 안 하고 사실 미디어 탈곡기만 그냥 음성으로 올리고 있는 건데 최근에 우리 고은주 활동가 덕분에 영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예. 네. 앞으로도 재밌는 거 많이 올리겠습니다. 네. 부산 홀대 크 하면서 부산 출신 조국 장관 시키려 하니 지들이 반대하면서 임윤종님. 저것도 저 비슷한 얘기에서 나경원 의원이 또 막말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어제? 그래요? 그거 어제 예, 어제 했어요. 네. 예. 그 얘기 듣고 아마 요거. 그렇군요. 네. 예. 데이비드 리님께서 자한당이 너무 광고해줘서 유튜브도 찾아 들어왔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좋은 거라니까요. 지금 벌써 2분이죠. 댓글에만 2분째. 예. 이것도 웃겨요. 노아베님께서는 자한당은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가 당론인 듯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렇죠 모양새가. 저도 어제 듣다가 빵 터진 게 막 뭔가 진지하게 막 혼낼 것 같다가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러는 거야. 국회 그 자한당에서 웃겨가지고 진짜 네. 끝이 맨날 저거구나. 자, 그리고 최영일님. 아무리 진실을 알려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나이 드신 분들 어찌해야 하나요? 그냥 답답합니다 하셨는데 꼭 대구 경북 어르신들만 그러시지는 않을 거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꽤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좀 간단하게 했는데요. 내일 TV조선 보도 좀 가지고 깊이 있게 좀 파보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